이 세미나에서는 델파이로 PDF 파일을 만드는 쉬운 방법 5가지를 슬라이드와 데모를 통해 소개합니다. 실제로는 5가지가 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사실 PDF 파일을 델파이로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한국어 더빙본은 약 30분 분량이지만 원본은 약 77분 분량입니다. 원본은 엠바카데로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북대서양의 섬에서 스벤이라는 분도 인사를 했네요. 제가 아는 델파이 사용자 중에는 남태평양의 정말 작은 섬에 거주하는 분도 있어요. 풍경이 멋진 섬이죠. 이젠 잘 아시겠지만 언제든 인사, 의견,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발표를 진행하는 중엔 제가 채팅창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모아서 의견을 드릴 테니 발표 진행 중에도 언제든 채팅창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피케언이라는 남태평양의 섬이냐고요? 아니에요. 글쎄요. 기억나지 않네요. 제가 놀랬던 건 거의 모든 나라의 델파이 사용자가 있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어서예요. 멋지죠? 사람들 중에는 델파이 그게 아직도 있나요? 라는 분도 있어요. 전 이러죠. 무슨 말이죠? 전 세계 350만 명이 쓰고 있어요. 게다가 늘어나고 있죠. 커뮤니티 에디션은 새 사용자를 많이 모으고 있고 많은 새 프로젝트들이 델파이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은 좀 그래요. 문제는 델파이의 장점 때문이거든요. 델파이로 만든 앱은 너무 견고해요. 윈도우가 업그레이드돼도 델파이로 만든 앱은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해요. 라드 스튜디오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점이에요. 의존성이 없죠. 별도의 설치나 설정이 필요 없어요. 실행하면 그냥 작동하니까요. 단넷이든 파이썬이든 이렇게는 못해요. 파이썬 버전을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하면 경로가 변경되고 파이썬 앱은 갑자기 실행 문제가 생겨요. 파이썬이 매우 훌륭한 언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강한 영역이 있고 다른 것들은 그것들대로 강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럼 이제 제 슬라이드를 공유하고 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30주년 기념 30개 웨비나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안 바커입니다. 엠바카데로의 개발자 옹호자죠. 그 역할은 우리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델파이 언어에 대해서는 응원단장이기도 하죠. 제가 설명하는 제품은 델파이, 라드 스튜디오 등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역시 저희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델파이나 C++ 빌더 또는 개발과 관련된 일반적인 것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에게 이메일을 주세요. ian.baco@embacadero.com입니다. 아마 거대한 회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 경우 여러분은 담당자의 이메일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설사 이메일을 알아서 보낸다고 해도 답변을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엠바카데로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세요. 저는 대체로 1시간 내에 회신을 합니다. 잠자고 있지 않다면요. 저는 기술 지원이 아니라서 직접 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 지원팀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델파이에 대한 이야기라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저에게 말해주세요. 뭔가 엉망이거나 수정이 필요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도 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벽에다 대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페이스북에는 불만을 올려봐야 아무도 듣지 않아요.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이 사회를 제외한 엠바카데로의 모든 임직원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저는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에요. 오늘의 주제를 보죠. 오늘은 5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모두 PDF를 여러분의 앱 안에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제가 5가지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알려줄 방법은 5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시작하죠. PDF란 무엇일까요? 아마 PDF가 뭔지 모르는 개발자는 없을 거예요. PDF는 오픈 파일 형식입니다. 이것이 오픈 스펙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PDF 규격은 사실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미 표준으로 관리되고 있죠. ISO 즉 국제표준기구에서 관리합니다. 최신 규격은 ISO 32000-2입니다. PDF는 문서 표현만 하는 규격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문서 형식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PDF를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형식을 처음 만든 곳은 어도비입니다. 그 당시 포스트스크립트를 캡슐화해서 만들었어요. 포스트스크립트는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언어죠. 이 언어가 PDF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령들의 세트가 있고 그 파일 안에 정의된 명령들이 모여서 출력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 매우 널리 사용됩니다. 어도비가 그 소유권을 놓은 후 문서 교환을 위한 사실상 표준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카멜롯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도비의 공동 창업자인 존 원옥이 1991년에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이것은 오픈소스가 되었고 2008년에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꽤 오래 걸렸죠. 그리고 현재 최신인 32,000-2는 2020년에 발표된 버전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PDF를 출력물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PDF 파일 인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PDF는 단순한 출력 그 이상입니다. 독일이 좋은 예입니다. 독일에는 문서 교환을 위한 공인 PDF 문서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PDF/A-3입니다. PDF 형식의 몇 가지 변형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는 PDF를 위한 주크페르트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표준 형식이죠. 거기에 따르면 PDF 안에 XML 파일이 담깁니다. 그래서 그 PDF 문서는 사람과 컴퓨터 모두 인식할 수 있고 유럽연합의 디지털 요구사항도 준수합니다. 독일 회사와 거래한 적이 있다면 투명성이 매우 강조된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규칙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양식에 맞게 자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인 눈에는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많아 보이죠. 제가 예전에 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은행의 상세 정보와 그 은행의 거래 명세서를 모두 이메일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멍청한 요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이 독일의 이 교환 형식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주크페르트.org로 가면 됩니다. 독일 회사와 거래를 한다면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주크페르트를 위한 델파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무료이고 오픈소스입니다. github.com/렌드릭스 소프트웨어로 가서 주크페르트4 델파이를 찾으면 됩니다. 단, 투두노트에는 주크페르트 청구서 쓰기와 테스트가 아직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직접 써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라이브러리에 부족한 점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독일 시청자가 알려주는데 2025년 1월부터는 대정부 거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주크페르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규격은 일반 PDF 파일 안에 추가로 작은 XML을 넣게 되어 있어요. 독일 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아서 상관이 없다고 해도 이런 변화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독일에서만 표준이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렇게 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PDF를 만들고 싶은 개발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델파이나 C++ 빌더 개발자에게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브리엘모라루닷컴으로 가서 PDF 라이브러리즈 포 델파이라는 글을 보면 됩니다. 가브리엘 모라루는 델파이 책을 꽤 많이 저술했습니다. 델파이 인 얼리츠 글로리 시리즈 등 그의 저서들도 그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아무튼 PDF 라이브러리들에 대해 그가 정리한 글은 훌륭합니다. 주요 PDF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나열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 중 일부도 그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PDF를 만들지 못한다는 델파이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전 좀 놀랬습니다. 방금 봤듯이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중에는 무료 라이브러리들도 많고요. 이제 여러 선택지들을 하나씩 볼 텐데 그 선택지들을 보기 전에 가장 어려운 방식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여기에 적어놓은 엠바카드로 블로그 기고를 따라하면 됩니다. 어려운 방식이지만 원하면 따라해보세요. 이 방법을 쓰면 여러분이 완전히 수작업으로 PDF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지만 PDF의 구조를 정말로 잘 알고 싶고 완전하게 제어하고 싶다면 이 기고를 따라하세요. 이 글은 소프타컴이 썼습니다. 매우 훌륭한 엠바카드로의 기술 파트너이자 컨설팅 파트너죠. 서지 필코가 사장입니다. 많은 테크 파트너들이 그렇듯이 저희 좋은 친구죠. 매우 스마트하고 델파이를 정말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소프타컴의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PDF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방식을 원한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다른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필요한 코드들이 미리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PDF 라이브러리 중 최고는 제 생각에 PDF용입니다. DLL로 제공됩니다. 사실 몇 가지 다른 PDF 라이브러리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있어요. 안드리아스 하슬라단도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델파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우 똑똑한 개발자죠. 여러분도 아마 안드리아스가 만든 앱이나 애드온을 사용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가 만든 PDF용 리브는 완전히 오픈소스이고 완전히 무료입니다. 단, PDF용 DLL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이 GitHub 페이지로 가면 리콰이어먼트 구역에 그렇게 적혀 있고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옵션입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샘플과 예시들도 있으니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사실 매우 훌륭한 라이브러리인 모르못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3월 14일 기준으로 몇 주 후에는 모르못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못은 매우 강력한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아르노 부세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르노는 MVP입니다. 매우 잘 알려진 프리파스칼 개발자죠.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프리파스칼 개발자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함께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적이 아니니까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델파이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른 오브젝트 파스칼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건 더 어려운 방식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프리파스칼은 파스칼 버전들 중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품이 더 많은 가치를 파스칼 위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파스칼을 선택하는 개발자들은 델파이 개발자들이 주력하는 곳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델파이에도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단, 프리파스칼과는 달리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쓰지 못하는 버전입니다. 어쨌든 아르노는 프리파스칼 분야에서 매우 훌륭한 개발자입니다. 모르못은 델파이에서도 잘 됩니다. 훌륭한 패키지이므로 저는 별도의 세미나를 통해 소개할 것입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 보다시피 신PDF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GitHub으로 가서 모르못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몇십 메가나 되는 매우 큰 패키지입니다. 그 안에는 신PD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PDF 파일을 만드는 방법 등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 무료이고 오픈소스입니다. VCL과 FMX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외부 추가 의존성도 없습니다. 이것을 담고 있는 모르못이 얼마나 멋지고 어떤 것을 하는지는 몇 주 후 세미나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PDF 옵션 중 세 번째는 파워 PDF입니다. 파워 PDF는 게티스에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툴스, 게티 패키지 매니저로 가서 카테고리를 올로 선택하고 소트 바이를 네임으로 지정하고 우측 상단의 입력창에 파워 PDF라고 적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오픈소스입니다. 델파이와 C++ 빌더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E 안에서 PDF를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VCL 전용이므로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 iOS, 맥, 리눅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가지 옵션 중 네 번째는 PDF용 컴포넌트입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언급한 PDF용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용 제품입니다. 즉, 유료예요. 윈소프트가 만든 수백 가지 라이브러리들 중 하나입니다. 라파엘이 질문을 주었네요. 디지털 서명이 가능한 PDF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네,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외부 서명 도구 즉 베리사인 등을 사용해 외부 서명을 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PDF용 컴포넌트는 유료입니다. 가격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PDF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PDF를 받으면 그것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열어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죠.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서명을 추가하거나 PDF 파일 안에 있는 빈칸을 채우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앞에서 소개한 가브리엘 모라로의 비교표를 보면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읽기만 할 수 있고 어떤 건 쓰기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두가 이것처럼 편집 기능과 크로스 플랫폼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서 메시지가 왔네요. 윈소프트는 매우 강력한 델파이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고 말하는군요. 맞아요. 저는 윈소프트의 팬입니다. 게다가 윈소프트는 저에게 거의 모든 것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어요. 제 역할 때문이죠. 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그것들을 IDE에서 열어서 테스트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라고 보내주는 거니까요. 가격은 싸지 않지만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써야 하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120인데 그 가격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모두 구현되어 있다면 나쁘지 않죠. 상용 제품을 찾는다면 이것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옵션 중 B입니다. 네 번째 옵션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건 역시 같은 제조사 즉 winsoft.sk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료예요. 이건 iOS 전용 PDF 라이브러리입니다. PDF 키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어요. PDF 키트는 애플이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iOS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FMX용입니다. 델파이로 iOS 앱을 만들 때는 FMX를 사용하니까요. 네 번째 옵션의 C입니다. 제조사도 같고, 사용 방식도 같고, 메서드와 프로퍼티도 같습니다. 단,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전용입니다. 이것도 상용이므로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소스도 모두 제공됩니다. 예시도 들어있고, 평가판도 제공되니 효과가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80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디버깅하고 테스트하는 모든 시간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럴 수 있고, 경제가 어려운 곳이라면 $80가 너무 클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선택지들도 이 세미나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맥OS 전용도 있습니다. 윈소프트의 PDF 옵션들은 A부터 D까지 더 세분화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사용권이 있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이미 이것들이 훌륭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소개할 만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옵션입니다. 이미지엔입니다. 이것도 상용 라이브러리입니다. 참고로 무료 옵션들은 앞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이미지엔은 VCL 전용입니다. 그러니 윈도우용 앱을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엔.com의 도움말 즉 t-imageenview.com/help로 가서 도움말을 열고 PDF 뷰어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지엔 라이브러리에는 PDF를 다루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미지 다루기, 이미지 레이어링하기 등 멋진 기능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5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저는 더 많은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PDF를 만들 수 있는 방법 24가지를 여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앞에 있는 대여섯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다양한 2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PDF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무료 오픈소스들도 있습니다. PDF용 하우슬라드는 완전 무료입니다. PDF 스위트 파이어몽키는 무료가 아닙니다. 프리 JPDF 파스칼은 무료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고 거기에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여러분은 PDF를 만드는 코드를 수작업으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4가지를 적어놨지만 사실은 25가지입니다. 그러니 보다 정확히 말해서 이 세미나에서 전해드리는 PDF 생성 방법은 5가지가 아니라 25가지입니다. 25번째를 볼까요? 스키아포 델파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스키아포 델파이는 라드 스튜디오 12 버전부터 아예 내장되어 있습니다. 10.4 버전 이상이라면 오픈소스를 따로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델파이 또는 C++ 빌더 12 버전부터는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스키아를 활성화하기만 하면 PDF를 매우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윈도우를 포함해 모든 타겟 플랫폼용 앱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보내주신 질문들 몇 가지에 대해 답변부터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6번째 옵션으로 패스트 리포트는 어떠냐는 의견이 왔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27번째와 28번째 옵션도 말해야겠네요. 패스트 리포트 말고도 리스트 앤 레이블이라는 리포팅 도구도 있고 퀵 리포트도 있으니까요. 이런 리포팅 도구들 대부분은 결과물을 PDF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리포팅 도구들이 PDF 출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리포팅 도구들도 PDF를 만드는 선택지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퀵 리포트에서 PDF 출력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 프로젝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만들어서 납품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종이 출력을 하지 않고 리포트를 PDF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퀵 리포트입니다. PDF로 내보내진 파일이죠. 퀵 리포트에서는 PDF 필터를 폼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PDF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PDF로 출력하는 것이 왜 좋을까요? 라미레스가 의견을 주었네요. 프린트를 호출하고 PDF 저장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PDF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가 보입니다. 이건 무료 드라이버라서 다운로드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프린터 목록에 나타납니다. 인쇄를 누르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DF를 만드는 방법은 너무 많으므로 PDF를 만들 방법이 없다는 핑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PDF로 바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앱의 출력 옵션에 있으면 왜 좋을까요?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크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확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PDF 파일을 열어주기만 하면 이런 기능들을 웹브라우저가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 표시를 할 수도 있죠. PDF 출력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저장할 수도 있고 이메일에 넣어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 출력에 관련된 작업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해야 한다면 최소한 PDF 지원을 꼭 넣기를 권합니다. 모바일 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앱에서 PDF를 제공하면 안드로이드든 iOS든 기본 뷰어가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게다가 저는 삼성폰을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그 PDF를 삼성노트로 보내줄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요즘에는 프린터에 연결하고 하드카피를 출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PDF 출력이 더 앞선 방식입니다. 제 앱에서 따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PDF로 출력하고 그 파일을 열어준 게 다예요. 그리기, 확대 등의 기능은 모두 PDF 문서 뷰어 즉 브라우저 안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즉 윈도우즈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제가 따로 한 건 없는데도 사용자는 이런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지우개 기능을 이용해 편집하던 것을 모두 지울 수도 있죠. 매우 유용합니다. PDF 출력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말했지만 이건 델파이로 만든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옵션을 보겠습니다. 스키아포 델파이를 사용하면 PDF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스키아포 델파이 샘플 앱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데모 앱은 여러분이 스키아포 델파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의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본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애니메이션 파일도 넣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라드 스튜디오 12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해야 할 건 없습니다. 혹시 12 버전이 아니지만 꽤 최근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스키아포 델파이 오픈소스를 깃허브에서 받아서 무료로 설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꽤 신기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 예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라디에이션을 그려낼 수도 있거든요. 멋집니다. 서명 컴포넌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키아포 델파이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스키아포 델파이 레이블 안에 있는 예시들을 볼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언어를 다루는 나라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랍어권에 살고 있다면 스키아포 델파이 레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스키아포 델파이 데모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PDF 문서 생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PDF를 만들고 그 안에 SVG를 그리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눌러보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생겼습니다.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원본 이미지를 변경해서 스키아포 델파이 안에서 이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가 PDF 파일로 출력되었습니다. 코드는 몇 줄이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키아포 델파이로도 PDF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봤듯이 유료 라이브러리도 있고 무료 오픈소스도 있고 퀵리포트 등 리포트 도구들도 있습니다. 퀵리포트에서는 PDF 필터를 올려놓으면 PDF 출력이 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퀵리포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렇게 툴 팔레트 안에 PDF 필터가 있습니다. 라드 스튜디오 안에서 PDF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왔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수많은 옵션들 중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알맞는지를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키아에서 PDF를 출력하는 코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샘플 폼 다큐먼트입니다. 이 폼에 있는 전체 코드는 이게 다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기능을 수행해 PDF를 만들어내는 코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원본 SVG를 적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딘가에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출력 폴더로 지정하고 그 파일 스트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는 그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 문서를 저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웹브라우저에서 열 수 있거든요. 어쨌든 매우 간단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12번이 노스티스 PDF를 말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왔네요. 네, 노스티스 PDF는 제가 빠뜨렸네요. 이 슬라이드를 만들 당시 웹사이트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하는 노스티스 PDF를 빠뜨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디지털 리버 등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약 25분 동안 질의응답과 기타 유용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한국어 더빙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고 싶다면 원본 비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